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고 중학교에서는 그 정도 어려운 수준을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자꾸 1차 함수에 문제가 생겨, 직선의 방정식에 문제가 생겨 라고 느끼는 학생들은요, 선생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예전 교육과정 자료를 선생님이 프린트로 드릴 거고요. 그 강의를 옛날 교육과정에서 찾아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학상이 아니라 옛날 교육과정 수학 1이었던 시절 걸 좀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생각엔 다 필요한데 너무 통째로 그냥 다 빠져버려가지고 좀 이 정도 빠지고 애들이 수학을 풀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교육과정 개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도록 하자. 다항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다항함수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말해요. 자, 붙자. y는 2x 플러스 8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 2차 함수예요. y는 xn제곱 플러스 8 n차 함수예요. 거기에다가 1차 함수, 2차 함수, 땡땡땡 n차 함수 같은 게 다항함수인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지. y는 3 무슨 함수일까요? 상수함수라는 개념이에요. y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항상 상수함수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상수함수부터 n차 함수까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항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다항함수에 속해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 가르치는 한 학생은 공주고등학교에서 이 개념이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고사 봤는데 여기에 나온 개념을 틀렸대요. 왜? 수학상을 선생님한테 안 배워서 그래요. 자, 보도록 하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리쇼.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왔어요. 와, 얘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라는 거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이 일반형의 식을 무슨 형의 식으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다예요. 자, 그래서 변형합니다. A 너무 불편하니까 밖으로 빼야지. 그러면 x의 제곱이 보여요. 자, 플러스 bx가 되내야 되는데 앞에 a가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a분의 bx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제 얘를 봐야지. 얘의 절반 몇이에요? 2a분의 b예요. 절반하면 2분의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2a분의 b. 그 2a분의 b의 제곱이 뒤쪽에 와야겠죠. 몇 되겠습니까?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봤더니 요거 같이 묶고 생각해야 되지. 2a랑 요렇게 계산하면 몇 대? 4a분의 b의 제곱이 되지. 생판 없던 4a분의 b의 제곱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그만큼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c를 뒤쪽에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겠네요. 에이스고 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뭐야?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 통분할 거예요. 마이너스 4a분의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표준형의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일 유리한 점이 뭐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2차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a분의 b.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얘 이렇게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구했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자, 이랬더니 너무 힘들게 공부할지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뭔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왜? 꼭지점에 x좌표 하나를 암기했어. 3이 나왔어. 그럼 내가 여기 3 대입하면 y값 나오지. 이 식을 맞추느니 그냥 얘를 구해서 대입해서 y값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얘는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해볼까?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런데 얘가 엄청 중요한 이유는 얘가 곧 축의 방정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2차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가 3,2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2차 포물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얘가 여기 선생님이 긋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항상 선대칭 도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내가 야, 그러면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은 뭘까? 대칭 축의 식은 뭘까? 라고 문제를 냈어. 그런데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식이 어떻게 돼? x는 숫자, 슉, y는 숫자, 슉, x는 숫자, 슉, y는 숫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뭔지 모르지만 x는 3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녀석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하면요, 꼭지점의 좌표 구해놓고요, 여기 x만 붙이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즉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몰랐던 거, 사실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건 바로 요 3번이에요. 축의 위치와 관련된 개념을 학생들이 굉장히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축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죠? 네. 자, 예. 입학고사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ABC의 부를 구해보겠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A의 부호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a는 0이 아닌 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됐어요. 자, 이제 요번에는요, 요 c의 부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리에 00 대입하면 c만 남지. x자리에 00 대입했다는 얘기는 뭐야? y절편이고 c다예요. 그래서 y절편을 봤어. y축을 끊어내는 조각을 딱 봤더니 c는 x축 밑에 있네요. 0보다 작다. 그죠? 예. 자, 여기에 있네요. c는 0보다 크다. 여기에 있네요. c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자체는 y 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그 친구가 몰랐던 부분은 바로 요 b 부분이었대요. 예.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해서 물어보자. b의 부호는 뭐가 될까? 음수. b의 부호는 뭐가 될까? 잘 모르겠지? 예.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b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자. 자, 축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0보다 작다. 자, 이때 축은 오른쪽이라고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노래 가사를 하나 적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른손 꽝꽝 내리치며 A, B 달라. 이렇게 필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A, B가 0보다 크다. 축은 왼쪽. 이렇게만 필기를 조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 여백이 있지. 여백에 지금부터 필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태예요. 이쪽에 있는 근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 거야. 자, 요 근을 베타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대칭축의 식은 뭐가 되겠어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중점이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보도록 하자. 얘는요,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식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라고 정리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즉 얘는 계산해서 풀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묻도록 하자. 첫 번째, 만약에 AB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저기에 보이는 저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되겠지. 그죠? A, B 곱한 게 음수야. 얘가 음수야. 앞에 음수 있는데 음수 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다? 와, 이 대칭축이 AB가 음수일 때는 양수 자리.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있으면 이쪽에 축이 오는구나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 없어? 있다요. 오, 그렇구나. 얘는 축은 오른쪽이라는 얘기구나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B를 곱한 값이 0보다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0보다 큰 수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전체 보는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축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축이 이쪽에 온다는 거네. 축이 오른쪽, 왼쪽 어디에 온다? 왼쪽에 온다는 얘기예요. 뭐 내용은 이래. 개념은 이래. 그래서 개념을 잘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이 개념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냐? 무식하게 가르칩니다. 예. 선생님은 이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요. 무조건 하나만 가르치는 거야. 자, 손 들고 시작.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야, 안 하냐? 해야지. 자, 지금부터 꽝꽝 내리치면서 AB 달라. 10번은 너무 심하다. 5번만 하자. 시작.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립니다. 어머, 아래로 볼록이네. A가 양수야. 어머, 축이 이쪽에 있네. AB 달라. AB 다르니까 B의 부호는 0보다 작겠구나. 와, Y절편은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 녀석 풉니다.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쪽에 AB 달라지? 그럼 반대쪽은 뭐겠어? AB 같아가 되는 거야. 어머, 넌 AB 같아 되니까 B는 0보다 작겠구나. Y절편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 녀석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0보다 크다. 그죠? 자, 근데 축이 이쪽에 있어. 그러므로 얘가 AB 달라니까 얘는 AB 같아. 어머, A하고 B 같아야겠지요? 예. 그리고 C 여기에 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놓도록 하자. 보강 그림으로요. 자, 요런 거 하나 그려놓도록 할까? 예. 자, 얘는 A가 뭐예요?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런데 B가요.
이쪽은 AB 달라고 이쪽은 AB 같은데 축이 어디에도 끼지 않았네? 그럼 얘는 뭐냐면 B가 0인 경우예요. 그리고 C는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ABC의 부호를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겠죠? 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녀석 나와 있네요. 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a가 0이 아니다 보도록 하자. 뭐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의식 하나만 잡고 갈까?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식이 나왔어. 꼭지점은 어떻게 구해요? 2차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m.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n.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고, 대칭축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m. 뭐 요렇게 잡아낼 수 있겠지.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저 표준형의 식으로 보면 2차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0. 2차 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0. 그러므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당연히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대칭축의 식은 뭐가 되겠어요? x는 0이 대칭축의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 나온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3번에 대한 개념만 그림 하나 그려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3번 밑에 여백의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어요.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녀석으로요. 요렇게 Y는 X의 제곱을 그릴 겁니다. 자, 얘가 Y는 X의 제곱이 될 때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X축 대칭인 얘는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얘보다요 더 펑퍼짐해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요 그래프는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렇게 펑퍼짐한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겠구나. 자, 가파른 그래프 그릴 겁니다. 기준보다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그래프가 있어. 얘는 y는 2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오, 그렇구나. 얘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구나요. 우선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네. 바로 저기에 보이면 저 A 자리에 오는 수에 전부 다 절대값을 붙여버렸을 때요. 절대값을 붙여버렸을 때 이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대칭축 쪽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고,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축으로부터 멀리 퍼짐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뭐뭐뭐 배웁니까? 크게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배웁니다. 자, 특히 평행 이동은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렇게 X축과 Y축의 방향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걸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상 맨 뒤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거기에서 아주 잘 배우겠지만 우선 요건 중학교 때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자, 원래는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라는 기호를 선생님은 항상 간단히 이렇게 줄여서 써요. 그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가 새로운 도형이 됐겠지? 그 도형의 식은요, 원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여기 x 자리 보이십니까?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대신 화살표는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y 보이죠? 요 y 자리에는 y 대신에 뭘 대입한다? y-n을 대입하는 게 평행 이동이야. 그래서 해버리게 되면 y-n은 a의 x-m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이 식을 y에 관해 정리하면 a의 x-m의 제곱, 마이너스 n 넘어오면 뭐가 된다? 플러스 m 이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결국 이 식은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 되는구나. 자, 이 식에서 꼭지점 불러볼까? 2차를 0으로 만드는 x값 m, 2차 식이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n, 대칭축의 식은 뭡니까? x는 m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내면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걸 가르칠 때부터 방긋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식은요, 자 보자. 어떤 내가 함수식을 가지고 있을 때요, 더하기 3, 빼기 2 이런 숫자의 합모, 차 이런 게 나오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얘는 전부 다 평행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평행 이동, 바로 이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식을 모두 그대로 읽으면 뭐야? y는 ax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한지 구하고 싶으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구하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했다? n만큼. 그리고 얘 없다고 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래서 선생님이요, 얘를 보통 이렇게 방긋 이렇게 가르쳐. 반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m이 아니라 n만큼 이동한 거잖아. 방긋 예, 방긋 반대로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 y는 5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이와 같은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원래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식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반 마이너스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그 마이너스 2만큼, 반대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평행 이동한 식이야. 자, 얘 뭐라고 해석해? 시작! y는 5x의 제곱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야. 얘 뭐라고 읽어? 시작!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식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별표 5개.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별표 5개 치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개념은요, 하나의 함수에 국한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에 다 확장시켜가지고 써먹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수학은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로 난이도를 높입니다 라고 했죠? 즉 우리는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를 되게 잘 푸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값을 벗겨내는 방법이 뭔데? 분류야.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미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x, y 모두 절대값이 붙어있는 문제가 나왔어.
x에도 절대값이 붙어있고 y에도 절대값이 붙어있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분류로 풀게 되면요.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 x는 0 이상, y는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세 번째 x는 0보다 작은데 y는 0 이상인 경우도 있고, 네 번째 x는 0보다 작은데 y는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다 구해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하나,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개 미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무지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기본 유형은요, 딱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네 번째,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이 개념의 제목도 여러분이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프 보자마자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었네, x, y 모두 절대값이 붙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는 것은 시계 구조가 어떤 경우냐면요, y는 전부 다 이렇게 절대값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구조가 바로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것은 쪼닥쪼닥하게 이렇게 x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자,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x, y 모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붙은 문제가 나오면 분류 말고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항상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얘도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렸어요. 얘도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렸어요. 얘도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렸어요. 그런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머, 음수값이 나올 수 없는데 y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꺾어서 얘를 올려버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이렇게 필기를 할 거예요.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우선 뭐라고 쓸 것 같아?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그렸죠.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됐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해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저게 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y가? 자, 절대값 붙으면 이 절대값은 실수의 양수하기로 했지. 얘는 무조건 양수야. y는 양수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 식을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 그런데 묻자. 얘가 된다는 것은 절대값 x가 x라는 값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x가 0 이상일 때만이지. 절대값이 벗겨져서 그냥 x로 나오는 경우는 x가 0 이상일 때뿐이지. 그럼 위에다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나서 밑에다 x의 반대인 y축 대칭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요 부분만 그림을 그려서 남은 부분을 y축 대칭한다.
요런 얘기예요. 아직 의미를 모르겠지만 밑에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얘가 되기 위한 범위 뭐야? y는 0 이상인 범위가 되겠죠. 밑에 뭐라고 쓸 것 같아? 눈치가 있지? 예, x축 대칭되는 거예요. 자,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얘가 되는 경우는 원래 어떤 경우야? x도 0 이상, y도 0 이상. 4분면으로 따지면 1, 4분면.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1이라고 쓸 거예요.